안녕하십니까. 세븐 4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타임 매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모션 벡터를 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차원은 이제 4차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패턴은. 그래서 그 4차원에 들어가는 모션 벡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차원 오목블록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패턴은 이제 모양으로만 따질 수가 없습니다. 4차원입니다. 즉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서 변하는 모양까지 같이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줘야지 그게 정확한 그러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4차원 패턴에도 오목블록이 있다는 거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 같은데, 이제 뭐 패턴이라는 거는 뭐 어차피 다 오목블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오목블록을 따지려면은 어떤 식으로 따져야 하는가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예로 이제 모션 화살표가 프레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도 움직이는 경우를 이제 표시한 건데, 그게 여기서 이제 모션 벡터를 이제 프레임에 따라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서 이제 이 프레임에 있는 것들을 그리면은 이제 속도가 뭐 2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2분의 1인 경우에 비해서 이게 2배가 크다는 거죠. 일단 이거를 살펴보면은 속도가 2배인 경우를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곡선이 보이죠? 이제 시간축 방향으로, 이제 시간축 방향으로 곡선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꺾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꺾인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모션이 급격하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다른 부분을 바뀌었다는 이제 뜻인데, 그게 뭐 비행기 같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약간 좀 밑으로 이제 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직진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밑으로 팍 꺾어진 어떤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 정도 느린 속도가 이제 그걸로 살펴보면은 점점 이제 느려집니다. 패턴이 느려지면서 이제 이 곡률이 완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그런 곡률이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급격하게 변했던 부분이 여기서 좀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바뀌는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4차원 오목블록이다. 그래서 이 4차원 오목블록을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패턴까지 합치면은 이제 4차원이 어떤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모션이라는 거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 했던 X 파라메타에서 XP하고 XO, 이건 XP는 이제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XO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로 이제 표시를 했었는데, 이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좌표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좌표를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공간 전체를 나타내는 글로벌 좌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생성할 때 이제 쓰였던 그런 좌표, 이걸 이제 로컬 좌표라고 그러는데, 로컬 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좌표가 있겠죠. 우리의 눈에 해당되는 카메라 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좌표는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어떤 한 공간을 나타내는 좌표인데, 공간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우주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있을 때는 방에 있는 게 공간 좌표가 되고, 이제 나와서 거리가 있으면 거리가 이제 공간 좌표가 되고, 또 차를 타면 또 차 안에서의 좌표가 공간 좌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좌표가 글로벌 좌표는 이 어디 공간에 있느냐,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물체에서의 이제 로컬 좌표를 보면은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체에서의 Z축은 주로 깊이, 높이, 그리고 길이 방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전에 익스트루드에서 X 파라메타에서 말씀드릴 때 이제 3차원 물체를 생성하는 데는 이제 XY 평면상에서
Z 쪽 그 수직인 방향으로 위쪽으로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서 뽑아내죠. 그래서 뽑아내면서 이제 깎고 더하고 뭐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물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물체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제 그 글로벌 좌표 축상에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눕힐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생성할 때는 이제 위쪽으로 Z쪽으로 이제 뽑아내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깊이, 높이, 이제 길이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는 뭐 3차원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 Z쪽은 이제 전방향이죠. 카메라가 이제 찍고 있는 방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XY는 이제 화면 방향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찍고 나서는 이제 2차원으로 줄어들지만, 그 2차원의 어떤 그 화면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3차원을 추측을 해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러한 물체나 카메라들이 이제 여기도 이제 빛이 하나가 더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갖추어져서 우리 눈에 이제 그 이미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XP하고 XO를 이제 물체를 할 때는 그 절대적으로 이제 위치 사는 절대적인 위치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카메라를 사용해서 그거를 이제 이미지를 찍을 때는 이제 카메라를 기준으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카메라하고 물체 사이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제 거리죠. 거리가 멀면은 물체가 작아 보이고, 또 카메라가 옆으로 돌아가면은 물체의 이제 옆모습이 보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XP, XO는 이제 글로벌 좌표상에서 있는 절대적인 어떤 그런 값들이고, 그게 이제 카메라로 잡았을 때는 카메라에서 잡은 거가 카메라의 위치나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이제 그를 보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모션은 보통 이렇게 독립물체죠. 독립물체가 이제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독립물체인데, 독립물체가 움직이는 경우에 그 물체의 그 바디, 즉 몸통이 통째로 움직이는 거를 이제 XP, XO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원통으로 나타냈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원통의 XP하고 XO하고 각각의 머리, 팔다리, 머리 같은 그러한 파트들의 XP, XO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멀리 뛰기를 하면서도 머리나 팔 모양은 전부 제각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션에서는 이제 물체 모션하고 파트 모션을 각각 따로 따져줘야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체의 XP, XO를 따로 따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파트들의 XP, XO를 또 다시 따로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행적, 즉, 궤도죠. 궤도를 추적할 때 이제 물체 전체의 어떤 바디의 모션을 이제 바디캠을 앞에다가 여기 바디캠을 제가 여기다 그렸죠. 그래서 이제 바디캠을 이용해서 찍으면 훨씬 더 궤적을 더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디캠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물체의 모션이 움직이는 위치는 앞으로 가건 뒤로 가건 좌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간에 그거는 글로벌 좌표상의 어떤 그런 절대값을 나타내는 좌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카메라로 다시 찍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그게 이제 다 거리도 달라지고 이제 위치도 각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보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독립 물체에 있어서의 XP, XO는 이제 그냥 화면에 비친 모습이 아니고 공간상의 물체 추적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값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캠은 여기 카메라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Z가 앞쪽, Y가 아래쪽, X가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트 모션을 말씀드리겠는데, 파트 모션에 이제 XP, XO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트 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는 뭐 설명하기 쉽죠. XP만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피봇 운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목이 움직이는 경우가 이제 피봇 운동을 하는 경우인데, 피봇 운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바디캠이 아니고 이제 연골 좌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그 관절에 있는 이렇게 관절에 있는 거를 어떤 그 영상 같은 그 이제 애널로지를 해가지고 그러한 이제 연골 좌표를 붙여주면은 굉장히 이제 편하게 XO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꿈치마다 이제 연골 좌표를 붙였다고 치고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쭉 올리는 경우를 보면은 이 연골 좌표 상에서 이렇게 고동색으로 칠해진 만큼 이런 식으로 궤적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궤적을 이제 추적을 해나가면 되는 건데, 이러한 그 궤적이 이제 굉장히 좀 쉽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평소에 가지고 놀던 이런 조이스틱 있죠? 조이스틱을 이제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이스틱이라는 게 보면은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제 360도 전부 다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이제 눕히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그 움직이는 양이 달라지게 만든 어떤 그러한 그 게임 툴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같이 연동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그 X 파라미터 설명을 할 때 이제 XO에 대해서의 그 말씀을 드렸는데, XO는 정확히 이제 그 포맷을 말씀드리면 조이스틱의 틸트 각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하고 세타 두 개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X축 오프셋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메가로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오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오메가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글로벌 좌표에 X축이 있으면 이제 X-라고 표시됐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좌표의 X축이죠. 그 X축하고 로컬 좌표의 그러니까 물체의 로컬 좌표의 X축의 각도입니다. 그 각도가 얼마만큼 돌아갔느냐, 그거를 이제 W로 따지는 거죠. 이제 그 Y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따지게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이제 물체의 이 XY 평면이 이제 그 글로벌 좌표의 XY 평면하고 이제 완전히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돌아간 거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그 X축하고 Y축하고 이제 벌어진 그 사이각만 보면 이제 돌아간 각도를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엎어지거나 삐뚤어 돼 있거나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 하면은, 그 물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저기 이렇게 생성됐을 때가 이제 그 고추 서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조이스틱이 어떠한 그 방향 전환이나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맨 중앙에 센터에 그냥 서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좀 기우뚱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는 조이스틱이 이제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경우라고 이제 누였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이 글로벌 좌표의 XY 평면이 이 물체의 로컬 좌표의 XY 평면, 즉 밑바닥이죠. 밑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서 같이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황색으로 표시한 그 부분들이 전부 이제 글로벌 좌표의 XY 평면들이고, 그게 이제 물체가 엎어지면서 같이 이제 따라 올라간 거죠. 이제 카메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좌표의 X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좌표의 X축하고가 이제 얼만큼 이제 돌아갔느냐, 그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병 같은 경우도 예를 보면 이제 앞뒤가 존재하잖아요. 사실 이게 병은 앞뒤가 원래 없는데, 여기 그 라벨이 붙어 있는 거를 보통 이제 앞쪽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라벨이 붙어 있는 게 앞으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면 0도가 돌아갔다고 생각하면은 라벨이 뒤쪽으로 하면 이제 180도가 돌아간 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메가 각도를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X축 오프셋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이스틱 틸트 이제 파이하고 세타는 뭐냐면, 조이스틱이 이제 보통 조이스틱은 이제 위쪽 면에서만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래쪽까지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조이스틱이 이렇게 뉘었다 하는 거는 뭐면 이게 90도 정도 뉘은 거죠. 그러면 아래로 가면 이게 180도까지 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조이스틱이 이제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조이스틱이 맨 위에 이제 Z축하고 같이 있다가 그게 넘어가는 각도, 즉 넘어간 각도를 세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방향으로 내려도 전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부 내려도 전부 플러스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180도까지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X축이 이제 돌아가는 이 얼만큼 이제 조이스틱을 내리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향을 이제 360도 각도로 따진 거예요. 그게 따진 거를 이제 파이라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한 거죠. 여기서 파이로. 그래서 이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 70도 돌아간 거고, 여기 들어가면 90도 돌아간 거고, 여기는 180도, 여기 270도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파이라는 거는 뭐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제 조이스틱이 눕혀지느냐 이거를 따지는 건데 꼭 뭐 각도라고 안 따져도, 왜냐면 각도라는 거는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도 대신에 뭐 시계 방향으로 뭐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던 간에. 그러니까 이쪽 우리 이 뒤쪽을 12시라고 보면은 X축이 3시 방향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 방향은 1시 방향 쪽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은 이 조이스틱은 어떤 식으로, 조이스틱의 오리엔테이션은 어떤 식으로 표시할 수 있냐 하면은 뭐 1시 방향으로 한 30도 정도 눕혀졌다, 꺾였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조이스틱 틸트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게 조이스틱 틸트가 앞에 있다고 꼭 이거를 먼저 틸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물체의 방향을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돌려가지고 눕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제 돌려서 눕히는 방향을 많이 세부에서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조이스틱의 틸트 방향 파이하고 각도, 틸트 각도 세타를 한번 이제 예로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 얼굴이 이제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은 그 보통 이제 그 X축을 이제 오른쪽으로 뽑는다고 전에 X 파라메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거 전체가 어떤 이 조이스틱을 이렇게 크게 생각해서 이게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게 뒤쪽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떠한 그 별자리처럼 그냥 한꺼번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이스틱은 각각의 파트, 즉 머리에 하나씩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각도를 따질 때는 이 작은 조이스틱에 대해서만 이제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이스틱이 가장 센터에 이제 고추 서 있을 때 그게 이제 0,0이고, 이제 그러니까 파이하고 세타가 0,0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각도가 오메가도 0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각도에서 이제 그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눕히면 이 얼굴은 돌아가질 않죠. 얼굴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메가는 제로인 상태에서 계속 왼쪽으로 눕혀지면서 아예 누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 각도가, 여기 각도는 여기서의 파이 값은 얼마가 되죠? 이게 한 바퀴 삥 돌아서 180도까지 와야 되죠. 180도, 그러니까 방향이 180도죠. 아까 시계 방향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9시 방향이에요. 그죠? 9시 방향이 180도 방향이기 때문에 9시 방향으로 이렇게 밑으로 눕힌 겁니다. 얼만큼 눕혔냐면 이건 45도만큼 눕혔고 이건 90도만큼 눕혔어요.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이건 3시 방향이죠. 저 X축 방향이에요. X축 방향이 3시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 파이는 0도가 되겠죠. 0도고 마찬가지로 이건 45도 높인 거고 세타는 이거 90도 눕힌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 라인을 따라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파이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90도예요. 그죠? 90도고 시계로 얘기하면 12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12시 방향 쪽으로 이건 45도, 이거는 90도 이렇게 눕힌 거예요. 이거는 6시 방향이죠. 6시 방향은 몇 도죠? 270도예요. 그죠? 한 바퀴 삥 돌아서 4분의 3까지 왔죠? 270도이기 때문에 파이가 27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45도, 그 다음에 90도 이렇게 눕힌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45도씩 눕힌 게 이렇게 원초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시계 방향
방향 셋이죠. 그러니까 0도에서 45도 눕힌 거고, 이건 45도에서 45도 눕힌 거고, 그죠? 이건 90도에서 45도 저쪽으로 눕힌 거고, 이건 135도에서 45도 눕힌 거고, 이거는 180도에서 45도 눕힌 거고, 이거는 225도에서 45도 눕힌 거, 이건 270도에서 45도 눕힌 거고, 이건 315도에서 45도 눕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거의 이제 체조할 때 목 운동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밖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이제 앞뒤로 방향으로 눕히거나 아니면은 좌우 방향으로 눕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좌우나 앞뒤로 움직이는 거에 보통의 이게 코먼한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운동이나 체조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목 운동할 때 이런 식으로 눕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뒷모습인데, 뒷모습인 경우는 이제 X축이 이제 180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X축이 일로 오죠. 이거는 생성시킬 때, 머리를 생성시킬 때의 X축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X축이 왼쪽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보시면은 X축이 돌아간 거예요. 그죠? 원래로 따지면 돌아간 거예요. 즉, 오메가가 180도 돌아간 건데, 이거 뒷모습 자체를 그렇다고, 이게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돌아갔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0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거는 본인이 어떤 기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보면은, 이게 X축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각도가 반대로 됩니다. 이거는 0도고, 0도에서 이렇게 돌아가죠. 파이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파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가 이제 180도, 그러니까 180도가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270도가 돌아간 거고,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면 이제 다시 이제 0도로 이제 오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전부 다 이게 한 바퀴 돌면서 전부 다 이게 90도가 눕혀진 거죠. 90도가 이제 쭉 눕혀진 거를 나타낸 거고요. 그 모양을 나타낸 거고, 이거는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45도 눕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돌아간 건데, 이거는 X축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Y축 방향이 일로 돌기 때문에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Y축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서 이건 45도 눕혀진 거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135도로 돼 있고, 이거는 이제 315도로 돼 있죠. 여기서는 이제 그게 이제 반대로 이제 점대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X축이 회전하는 경우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아까 여기서 앞뒤하고 이제 좌우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게 X축이 이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이제 메트로놈처럼 돌린 게 아니고, 이게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린 거고, 이거는 오른쪽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0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오메가 각도가 여기서 90도가 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90도가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90도만큼 돌렸으니까. 여기서도 90도만큼 돌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보통 이런 경우가 별로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90도가 돌린 다음에 90도로 돌린,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다시 뒤쪽으로 눕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돌아가는 각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X축이 뒤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뒤쪽의 방향은 이게 12시 방향이 되고 이게 90도가 돼요. 왜냐 X축이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90도가 이어지니까 여기서 90도에서 45도만큼 눕힌 거고, 여기서는 90도에서 90도만큼 눕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이 조이스틱을 앞으로 눕혀야 되는 거죠. 앞으로 눕히려면 이게 90도만큼 돌아간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270도, 즉 얼굴 앞쪽으로 방향이 얼굴 앞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눕히는 거죠. 이거는 아까 뒤로 이렇게 눕혔던 거고, 이건 앞쪽으로 눕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이게 270도 돌아와서 이게 6시 방향이 되겠죠. 270도 돌아와서 이거는 45도 눕히고, 이건 90도 눕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뒤로 눕히기 때문에 90도, 45도, 90도. 이거는 아래로 눕히기 때문에 270도, 45도, 50도 이게 되는데, 이거는 오메가 값이
달라져. 오메가 값이 이거는 오른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90도. 그게 꼭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죠. 전부 다 마이너스 90도로 유지가 되면서 이게 이렇게 고개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45도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45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45도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뒷모습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전에 나타냈던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고개를 돌려서 이제 뒷모습인데 이거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 거, 이거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다시 뭐냐면은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다시 이건 눕힌 거,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잡아당긴 거죠. 이건 눕힌 거고 이건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보면은 이게 X축이 이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각도가 달라서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돌기 때문에 이건 135도고 이건 315도고 이거하고 이거 각도가 점대칭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XP, XOR가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XP, XOR가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뭐 합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이제 금방 다 알죠. 이거 XP가 얼마 정도 되고 XOR가 어느 쪽으로 구부러졌다는 걸 다 알죠. 그래서 그러면은 화면을 보고 어떻게 XP, XOR를 추출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회전이 없는 경우는 XP나 XD, 이제 크기죠. 거리에 따라서 크기에 다를 수도 있고, 크기 자체가 커질 수도 있고, 그거의 변화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쭉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이제 나타낸 거죠. 그런데 이제 회전이 없는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모양이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모션 벡터 양도 거의 이제 등속 운동을 한다 그러면 똑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기만 줄어들고 그럴 뿐, 그게 이제 모양의 변화는 없죠. 그게 이제 회전이 없는 경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데, 이게 P셀하고 M셀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기량작용이라고 그랬죠. 서로가 도와야지 돼요. 그러니까 모션 벡터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검출이 됐으면 요거는 같은 면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돼서 구획을 시키고, 그래서 구획되면은 이제 핑크색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패턴으로 잡고,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패턴 형성은 모션 벡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모션 벡터가 같으면, 방향하고 크기가 같으면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패턴으로, 즉 면으로 이제 삼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패턴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패턴이 잡혀지면은 그 패턴을 비교를 해서 그쪽 모션 벡터가 또 같은가를 보고, 또 같으면 다시 또 그거를 이게 같은 면의 패턴이구나라고 하고 잡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이제 패턴하고 모션 벡터가 서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쪽 회로하고 이쪽 회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회로는 모션은 이쪽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패턴 쪽의 회로, 즉 핏셀의 회로는 이건 전혀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 기량작용처럼 서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같은 패스를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게 있으면 이것도 이쪽으로 움직이고, 또 이게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에다 신호를 더 줘서 이제 좀 보탬이 되게끔, 그러니까 플러스 피드백을 가해주는 거죠. 이게 아니면 다시 이쪽에서 마이너스 피드백을 가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제 도와주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이 있는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면들이 일그러지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모션 벡터가 같은 면을 잡는 거는, 이제 구획된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이 쭉쭉 기량작용을 해가면서 할 때마다 이제 패턴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 즉 모션 벡터 되면은 패턴 추출하고, 패턴을 이용해서 다시 모션 벡터를 가서 한번 맞춰보고, 이쪽에서 다시 패턴이 맞으면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게 맞구나 그러고 왔는데, 이쪽에 있는 이 면하고 면하고 이쪽의 면에 있는 각도 크기가, 즉 곡률 크기가 달라요. 여기서도 자꾸 보시면은 이제 그게 이제
곡률 여기서 이제 곡률 크기가 여기서는 이제 완만하게 가다가 점점 사이가 벌어지죠. 이쪽하고 점점 거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는 이제 회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벌어지는 경우가 똑같죠. 그냥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회전이 없는 경우고, 이렇게 벌어져서 이제 모양이 달라지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회전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거의 값들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XDPO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거리가 얼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값이 얼마 정도 나오고, 이거를 전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러닝을 학습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이거는 이런 모션을 갖고 있는 거구나. 이런 식의 어떤 학습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출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이게 이제 모션 벡터 1, 2, 3 이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제 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션 벡터가 이제 이 영역당 하나씩 모션 벡터가 나오는데, 그 모션 벡터 영역이 너무 이제 잘게 겹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겹쳐 그릴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겹치는 걸로 이제 세 개로 나눠서 그린 겁니다. 물론 뭐 네 번째도 있는데 이제 공간상 이제 세 개만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태엽을 막 감으면은 이제 태엽이 풀리면서 이게 이렇게 밑에 발이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찡찡 하면서 이제 앞으로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태엽은 이제 뒤쪽으로 풀리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앞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발은.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앞쪽 발은 모션 벡터가 앞쪽으로 계속 이제 있고요.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 감듯이, 그러니까 원래 감듯이 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태엽은 뒤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움직이는 게 지금 이 몸통 움직이는 거하고 머리 부분 움직이는 거하고 발 움직이는 거하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은 발은 여기 좀 많이 안 나타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서 뭐 초록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이제 여기서 표시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움직이는 거고, 몸통이 파란색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머리는 약간 좀 이게 머리도 따라서 가긴 가는데, 이게 좀 약간 아래쪽으로 숙이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고, 태엽도 마찬가지로 이 태엽은 뒤쪽으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션 벡터의 방향이 서로가 이런 식으로 딱 다르면, 요거는 따로따로 이제 계산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정확한 경계라든가 이거를 뭐 어느 정도까지 해서 풀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훈련을 거쳐서, 학습을 거쳐서 해야지만이 이러한 정확한 모션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 이제 얼굴이 돌아가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눈이 약간 이제 감았다가 약간 이제 여기서 이제 감는 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뭐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 해상도가 이제 좀 줄여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턱 부분이 약간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제 얼굴은 다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각각의 모션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얼굴이 돌아가는데 뭐 크게 뭐 이 얼굴에 있는 눈, 코, 입이 크게 움직이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나온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약간 돌아가면서 입이 벌려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입이 벌려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제 큰 파트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얼굴 전체, 그러니까 얼굴 전체가 이제 이러한 이쪽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쪽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건데 이제 약간은 좀 요게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사실 이게 어느 쪽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거는 사실 이거를 화면을 어떻게 잡느냐, 카메라를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프레임 첫 번째에서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잡았다가 두 번째 프레임에서 약간 좀 높게 잡으면, 그러니까 화면이 좀 이렇게 되면은 전체가 다 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시퍼렇게 나온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이게 여기서 입이 움직이는 경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니까 요 부분이 좀 달라지는 거죠. 요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왜 그러면은 이게 왜 턱이,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건데 이제 아랫입술이 밑으로 내려가야지 왜 자꾸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벡터가 이제 수평으로 가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잡을 때 약간 좀 여기 틀려서 잡혔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죠, 머리카락처럼 쭉 나와 있는 게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올라가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입술은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만 나가는, 즉 이거는 이 아랫입술이 아래로 약간은 내려가지만 이게 머리 전체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상계가 되면서 이제 이거는 앞쪽 모션만 남은 걸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카메라가 흔들리면은 이런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XP, XO 검출이 이제 실상 쉽지 않다. 이제 네 번째 예를 보면은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카메라가 약간 흔들려도 좀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상괴를 해줘야지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물이 좀 흘러가는 경우 이제 아메바 같은 어떤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도 이게 정확하다고 그러면 이 카메라가 이제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물이 이제 쭉 앞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검은 물이 흘러가는 액체가 이제 쭉 이 앞쪽으로 쭉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부피가 늘어나서 이게 앞쪽으로 움직여지고 이것도 이쪽으로 움직여지고 이거는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흐르는 경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메바 같은 경우도 보면은 프로세싱을 다 이런 식으로 따로 해야지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원이 넓어지죠. 점점 이제 그것도 이제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러한 어떤 그런 패턴을, 이런 식으로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이런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패턴만 가지고 당장 추출을 해내라 그러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모션 벡터만 가지고, 그러니까 모션 벡터로 인해서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모션 벡터만 가지고 어떤 그런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거는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모션 벡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패턴,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없이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다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이런 패턴도 없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게 물이 이런 식으로 앞뒤로 흘러가구나, 이거를 알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진짜 물입니다. 이게 진짜 샤워기에서 물이 흐르는 건데, 이런 경우는 보면은 진짜 한참 있어야지 아는 그런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래도 웬만한 패턴은 나와요. 이게 아래쪽으로 흐르고 물이 옆으로 이제 좀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서 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러한 어떤 4차원 패턴, 이게 4차원 패턴이죠. 4차원 패턴이 있어야지 된다. 이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P, XO 검출을 위한 이제 세브의 이제 알고리즘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MV가 없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일생생활을 하면서 MV가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죠. 그래서 아니면 본인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아주
그 한 곳을 집중적으로 응시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뭐 목도 약간 돌아가게 되고 뭐 이제 눈동자도 돌아가게 되고 그래요. 이기 때문에 모션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패턴 분석도 이제 기량작용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M셀하고 P셀의 기량작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제 모션,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의 이제 머리 부분하고 바디, 그다음에 이제 그 태엽하고 이거를 다 작은 RF로 잡아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션 벡터가 같은 부분들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모션 벡터가 같은 부분들을 잡은 다음에 그걸 이제 패턴화 시키는 거죠. 패턴화 시켜서 이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패턴하고 비슷하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쪽 영역을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이쪽은 몸통 패턴이고 이쪽은 뭐 머리 패턴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이거 두 개를 다 이제 나누는 거죠. 파트들을 다 조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나눠진 파트들을 다시 더 큰 RF로 잡아가면서 점점 더 이런 식으로 그 합쳐가는, 그러니까 이제 모양하고 모양 패턴하고 그 다음에 모션 벡터를 서로 이제 기량적으로 엮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물체를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모션 벡터는 M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물체 인식이라는 거는 M셀만 있어서도 안 되고 P셀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결말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세부 49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패턴은 4차원이고 4차원 패턴에도 오목블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움직을 표시하는 것은 MV지만 MV로부터 XP, XO를 추출해야 되고, 이제 표시가 이거를 XPO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좌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좌표에는 이제 글로벌 좌표하고 이제 로컬 좌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션은 물체와 파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션은 크게 물체 모션하고 이제 파트 모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개 모션을 각각 다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 두 개 있어서의 XP, XO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유적으로 이제 물체 모션을 할 때는 비유적으로 바디캠을 도입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모션은 이제 그 연골 좌표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XO라는 거는 이제 그 형식이 조이스틱 틸트 이제 파이하고 세타하고 X축 옵셋은 이제 오메가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X축 옵셋 각도인 오메가는 이제 글로벌 좌표의 X축하고 그 다음에 로컬 좌표의 물체 X축과의 각도입니다. 돌아간 각도고, 조이스틱 틸트는 이제 그 조이스틱을 눕히는 방향하고 이제 각도죠. 그래서 이제 조이스틱을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좀 편하게 방향을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시계 방향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XP하고 XO를 구할 때는 회전이 없는 경우는 이제 그 XP하고 XD의 변화만 있게 되는데, 회전이 있는 경우는 이제 면들의 일그러짐을 측정을 해서 구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MV가 없는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MV의 패턴 분석도 MV와의 그 기량작용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M셀하고 P셀의 어떤 그 두 개가 서로 이제 계속 맞춰 나가는 그러한 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대부분의 모든 이제 알고리즘은 거의 이제 완성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 세부 50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모든 알고리즘을 다 통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이제 그 세부 나름대로 이제 회로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회로도를 그리고 그 회로도의 각각의 블럭에서 들어가는 입력하고 나오는 입력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뇌 회로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비교가 될 수가 있고, 이게가 뇌에서 하는 작용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한참 있다가 이제 강의를 세부 50을 이제 정리를 한 거를 이제 발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락을 짓고, 그래서 이제 세부 50은 이제 내년에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